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용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9일 국제 석유 시장에서 3대 유가 모두 폭락했습니다. 브렌트하고 WTI는 고점 대비, 그러니까 3월 9일 장중 고점 대비 무려 17% 정도 하락을 했어요. 선물 시장에서는 5%만 하락을 해도 원본 다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 3배에 해당되는 가격이 하루 변동폭을 보였으니까 엄청난 이제 유가 변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폭락 배경하고 그 다음에 향후 전망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 수집한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속보보다 중요한 게 지금은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니까 주가도 지난 밤에 미국 물론 뭐 대부분 상승했죠. 또 그 다음날 우리 3월 10일이네요. 한국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일본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감하다는 얘기고, 또 환율도 달러 인덱스 가격이 3월 9일자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내렸어요. 하루에 1% 이상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인덱스 가격이 내리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이제 안정되는, 물론 이것이 이제 추세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알기 위해서 유가가 왜 하락했는지 먼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뜻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우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우선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타협에 실마리가 있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요구 조건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석유 시장도 무턱대고 매수 쪽에 가담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는 UAE인데, UAE가 이제 사우디와 함께 사실상 석유 가격 결정에 생산량 조절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인데, UAE에서 이제 오페크 회원국을 대상으로 석유 정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펙에서 정산을 한다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또 석유 선물 시장 참여자들이 또 겁을 먹고 매도를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란과 미국이 핵 합의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외신 보도를 보면. 그러면 이제 이란이 석유 정산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냐. 물론 하루짜리 안정이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이제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이제 발표했죠. 근데 영국도 연말까지는 줄이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 수입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이제 동참해버리면 유가 폭등 원인이 되지만은, 미국은 산유국이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영국도 사실상은 산유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도 크게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건데, 나머지 국가들은 계속 석유 수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하루짜리지만은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된 거 아니냐. 참고로 이제 러시아산 석유 수출은 최근 한 10일 동안에 70% 감소했어요. 그러면 한 30%만 이제 러시아산 석유가 유럽에서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 러시아산 석유가 이제 팔 데가 없으니 그렇겠죠. 러시아 그 석유회사 입장에서는 그 브렌트유 가격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돼요. 이것도 유가 안정 요인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산 석유가 브렌트유 시장 가격보다 오히려 20% 낮은 가격에 거래되니까 석유 선물 시장이나 현물 시장에서 유가 안정 요인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그 하루짜리이지만은 간밤 석유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유럽에서 이제 석유 판매는 어렵다는 거죠. 러시아 정유 회사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20%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한다면 유가가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160달러, 200달러 간다는 그런 그 석유 시장을 둘러싸고 루머가 지금 막 돌잖아요. 뭐 일종의 루머지 뭐 근거가 있어가지고 160달러 간다, 200달러 간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의 일종의 뭐 유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해관계자 많으니까요. 전쟁은 전쟁이고 유가 상승을 기대하는 이해관계자도 많은데,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퍼뜨린 뭐 루머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브렌트유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 한 20%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러시아산 석유가 뭐 유가 안정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지금 베네수엘라가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 관계인데 석유 정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또한 유가 안정에 그 영향을 주다. 특히 이제 선물 시장이 중요하니까 석유 같은 경우는 석유 선물 시장에서 이제 겁을 먹은 그 매수자가 많았다는 거죠. 또 수익을 실현하는 그 시장 참여자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하루 동안은 뭐 큰 폭으로 상승됐지만 하락도 했다. 문제는 이제 향후 전망인데, 전망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지금 한편으로는 그 뭐 종전 내지는 휴전 논의도 하고 있거든요. 외교적 노력도 하고 있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푸틴을 만나가 뭐 논의도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푸틴 대통령도 믿을 수는 없지만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뭐 얘기는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전이 언제 끝날 것이냐가 유가 안정에도 영향을 줄 거고, 우리 환율에도 영향을 줄 거고,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 줄 거고요. 실물 경제 그 성장, 그러니까 경기 불황 내지는 침체로 가느냐, 일시적인 침체 그칠 거냐 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뭐 일단 뭐 종전이 언제 끝나는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뭐 정산에 뭐 참여한다면 뭐 시간 조금 걸리겠지만은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안정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UAE가 왜 갑자기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석유 정산에 소극적이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정산을 스스로 그 회원국한테 요구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그 향후 유가 전망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그 만약에 이것이 길어지 가지고 유가가 실제로 150달러에서 막 두 달 정도만 지속되더라도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유가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2008년 사례거든요. 140달러까지 상승한 유가가 6개월 만에
40달러 내지는 30달러까지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UAE 입장에서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너무 지나치게 주면 자기도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산유국들도. 그래서 UAE가 오히려 유가 상승을 즐기기보다는 그 완전히 유가가 망가지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정산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가가 뭐 중기적으로는 조금 안정될 것 같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그 정산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앞에서 베네수엘라도 뭐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시간 걸리고 이란 핵 문제도 시간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유가가 당분간은 변동성이 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 또 겁을 먹고 매도하는 사람이 뭐 그 당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전황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유가 등락폭이 큰 환경이 지속될 것 같다. 이 얘기는 결국 주식시장도 변동폭이 클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외환시장도 변동폭이 당분간은 클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